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 셀트리온 형제들, 뭐 사실 가격에 대한 가격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레키로나주 판매에 대해서 가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 뭐 데이터가 부족하다라는 말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 일단은 뭐 이미 과정은 뭐 그래도 좀 순조롭긴 하잖아요, 솔직히. 뭐 시장에서 어떤 기대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대치에 조금 못 미친다 하더라도 그래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백신 후보 물질도 개발 중에 있다라고 했고, 어쨌든 전 세계에서 이 코로나에 대한 위기에서 좀 빠져나오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우리 서 회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자, 일단은 뭐 레키로나주를 국내에는 이제 원가로 공급하겠다라는 뜻을 밝혀줬고, 해외 시장에서는 렘데시비르라든지 다른 약품에 대비해서도 굉장히 저렴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건 이제 이것 때문에다라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정말로 그런 것 때문에 우려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기대감을 조금 낮게 잡아야 되는 좀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오히려 그걸 가지고 지금 주가가 못 올라간다는 거는 이 셀트리온 형제들을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현명하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죠? 단순한 기대감으로만 올리는 게 아니라 뭐 좋은 기업이어서 주가가 오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일단은 뭐 기존의 밸류 이런 거 다 제외하고 셀트리온 형제들이 지금 이제 뭐 코로나 이걸로 해서 개발이 되고 어떻게 돼서 최종적으로 전 세계에 판매가 되고 코로나 환자가 어떻고 해서 좋은 내용들이 많지만, 그럼 결국에 매출은, 벌어들일 돈은, 이걸 생각했을 때 그럼 주가가 상대적으로 너무 오버슈팅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데, 이거는 굉장히 현명한 투자를 하고 계신 거죠. 현명한 계산을 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우리는 결국에 가격적인 거, 착한 기업은 많아요. 냉정하게 보자고요. 착한 기업은 굉장히 많아요. 좋은 일하는 기업도 많아요. 근데 냉정하게 보면은 결국에 실적이 주가의 함수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 종목을 바라볼 때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밸류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는 이런 임상 어떤 과정들이라든지 백신, 치료제 여러 가지들이 개발이 됐을 때 그걸로 인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은, 거기에 있는 시장 규모는, 이렇게 놓고 보면은 오히려 추가적인 거는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부터 기대하고 있는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는 조건일까? 요거는 한번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 테니까요. 한번 영상 좀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형제들 보시면 주가 동향 보시면, 자, 셀트리온 31만 8,500원대. 사실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파동상으로 보면은 굉장히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단가도 어느 정도의, 여기서부터는 추가적인 하락은 좀 이제는 그만 나와줘도 될 만한 어떤 기술적인 단가이기는 한데,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여지가 있다라고는 보지만, 아무튼 이런 종목도 지금 세 종목 다 놓고 보시면, 왜냐면은 셀트리온 제약의 어떤 스타트 시점은 이런 라인이었잖아요. 13만 8천원, 14만 원 라인이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뭐 이런 라인까지는 조금 더 하방으로 열려 있다라고도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뭐 무조건 빠진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아무튼 기술적으로는 그렇다는 소리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 형제들을 놓고 보면은 어쨌든 우리 서정진 회장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원가에 뭐 이제 다 공급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코로나 같은 질환은 결국 기업의 이익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소신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백신 후보도 물질도 개발 중에 있고, 어쨌든 코로나 위기에 빠져나오는데 최선을 다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자, 여기 내용 보시면, 미국 비영리 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토머스 번 회장과 온라인 대담을 통해 코로나와 같은 질환을 위해 만드는 약은 기업의 이익을 목표로 하는 약이 아니어야 된다. 그래서 이 같은 약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면서 항체 치료제는 대한민국에 필요한 만큼 제조 원가에 무제한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모든 한국인이 쓸 수 있을 만큼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전 세계에 필요한 나라들에 제공하려고 한다. 진짜 너무 멋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이런 기업이 있다는 게 너무 멋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다가 너네 하고 좀 우리 좀 주세요 이러고 있을 나라가 아니잖아요. 하려면 해서 우리도 딱 이렇게 해버릴 수 있는 이런, 이거는 참 진짜, 그렇죠 여러분들? 자, 아무튼 뭐 좋은 일을 하는 회사는 맞고, 좋은 마인드를 갖고 있는 회사도 맞고, 그런 회사가, 그런 기업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 또한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자, 제가 최근에 이제 뭐 HLB 영상들도 올려드리면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어떤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접근하시는 건 좋지만, 그러면 그 파이프라인, 사실 자 보세요. 지금 이게 뭐 참 이것도 말씀드리기 굉장히 애매한데, 이거 먼저 한번 말씀드리겠다. 특정 종목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자,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 예를 들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재무적인 부분으로 보면은 셀트리온 형제들, 그 다음에 HLB 형제들 두 가지 차이점이 뭐냐면요. 재무적으로, 그쵸? 재무적으로 밸류를 평가할 수 있다 없다가 있어요. 그쵸? 이 두 가지가 갈립니다. 그래서 HLB는 아직까지 신약을 개발하는 걸로 통해서 뭐 엄청 월등한 매출을 발생시키거나 그걸로 인해서 이익을 많이 남기거나 그러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에요. 아직 솔직히 보면. 그쵸? 셀트리온 형제들은 어때요? 이미 지금 실적적인 부분들, 기존의 바이오시밀러 제품들 계속해서 생산해서 판매하고 또 공백이 생기면 새로운 임상 또 진행해서 판매하고 계속 이런 순환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리보세라니 뭐 이런 레키로나주 뭐 이렇게 생산하고 하는 과정도 사실 플러스 알파 영역이기 때문에 레키로나주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셀트리온은 기존의 어떤 제품군들과 기존에 벌어들이는 돈이 있기 때문에 밸류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빠지더라도 또 그 원래 본래의 기업의 가치를 찾아갑니다. 가격은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차이들이 좀 있긴 있겠죠. 자, 그러면 근데 또 이제 공통점이라고 한다면은 둘 다 워낙에 큰 기업이고 좀 유명한 기업이고 인기가 많은 기업이다 보니까 공매도가 헐뜯는 데는 뭐 1, 2위를 다투고 있죠. 그렇죠?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재무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도 이미 굉장히 어떤 큰 시세를 지지받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프라인에 대한 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놓고 보면은 아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서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일을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당장에 우리가 그러면 기대했던 이 레키로나주 임상이 성공이 되면은 그걸로 인해서 돈을 얼마나 벌어들일 거냐. 그러면 그 이익을 셀트리온의 현재 밸류에다가 적용을 시켰을 때 주가가 어느 정도 나오겠다라는 이런 계산을 좀 할 수가 있는데 아직 지금 원가 절감이니 원가만 받고 팔겠니 뭐니 이런 얘기 나오니까 그러면 돈을 많이 벌어들일 거에 대한 기대감은 못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좋은 일 한다라고 주가가 오르면 물론 오를 수는 있어요. 오르는 경우들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이제 이런 지금 현재 셀트리온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이 약간 좀 이제 매력도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좋은 일을 하는 건 맞지만 그러면은 결국에 가격적인 측면, 주가적인 측면으로 놓고 보면은 이익을 벌어들일 게 그렇게 많지가 않겠네. 그런 부분으로 놓고 본다면 우리가 지금 이거를 프리미엄을 주는 게 맞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거 외에도 장기적으로 본다면 어쨌든 셀트리온 형제들은 기존의 바이오 시밀러 제품들로 충분하게 고성장을 계속해서 지금도 이루어 오고 있고 앞으로도 뭐 무궁무진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너무나 뭐 좋은 기업인 건 틀림이 없지만 올해는 이제 영업이익을 1조 원까지 바라보고 있잖아요. 19년도 대비해서 12년까지 영업이익이 거의 2배 가까이, 그렇죠? 2배 가까이나 상승을 보여주면서 이런 고성장을 보이는 제약회사, 제약바이오 기업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최근에 이런 주가 동향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슬퍼하실 수는 있겠지만 2021년 한번 보세요. 어떤 식으로 이런 성과를 또 달성할지. 이미 2020년 대비해서 21년도 굉장히 고성장을 보여줄 수 있을 기업이라는 거죠. 물론 지금 기존에 이제 화이자에서도 뭐 새로운 어떤 바이오시밀러 상품을 내놓으면서 우리 셀트리온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지만 또 다른 바이오시밀러로 이제 또 새롭게 또 출시를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 과정들을 보면은 참 정말 대단해요. 이거는 앞으로도 고성장은 틀림없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들고 있는 내 단가 대비 어느 정도 뭐 약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짜잘한 시세들에 대해서 일일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물론 내가 이런 자리 사서 이만큼 빠지고 여기 샀다 또 빠지고 좋아요. 뭐 진짜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멀리 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멀리 보는 게 힘들다라는 건 여러분들 성향에 맞지 않는 종목인 거예요. 여러분들 투자 성향에 맞지 않는 종목입니다. 적어도 2021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1조 원의 영업이익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는 지금 2021년 초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주가가 선반영된다라고 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리고 연말에 어떤 실적을 발표라는 게 연초에 하잖아요. 그럼 2022년 초에 한단 말이죠. 감사보고서 제출 기간에. 그러면은 앞으로 1년은 남았다는 소린데 2021년에 이 정도의 실적을 만들어줄 것을 기대해서 우리가 셀트리온 형제들을 보유를 좀 장기적으로 해보자라고 하신다면은 그러면 장기적으로 하겠다라면은 그때까지는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기업이 돈 벌 시간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 빌려주고 언제까지 갚을게요 해놓고서는 너무 빨리 안 갚아 왜? 언제까지 갚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너 지금 빨리 갚아. 빨리 줘. 나 그 이자 받고 싶어. 아니 한 달 썼을 때 이자 5% 준다 했는데 지금은 일주일도 안 썼는데 달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거랑 똑같다고 봅니다. 기업이 성장하고 기업이 돈을 벌어들일 시간은 좀 기다려줘야죠. 근데 돈을 벌 때
어라? 얘가 잠깐 돈을 날리는 경우도 있고 또 이걸로 해서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경우도 있고 그런 과정들 그냥 그런 과정은 지켜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언제까지 받겠다라고 한 그런 계획에 맞게끔 됐을 때 돈 잘 벌었니? 이제 너 나한테 뭐 이자를 내놔라 뭐 해라. 이제 그런 건 그때 가서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셀트리온 형제들을 어떤 식으로 좀 보유를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한번 마음가짐을 조금 다르게 좀 해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우리 타 종목 대비해서 굉장히 어떤 좋은 종목인 거는 틀림이 없고 공매도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공매도 글쎄요 우리는 죄송한데 외인 기관 이런 메이저들을 우리가 뭐 헐뜯고 싸워서 진짜 맞짱 떠서 이길 수 있는 거 글쎄 뭐 이기려면 이길 수도 있겠지만 왜 굳이 맞짱 떠서 이기려고 합니까? 그들은요 숏배팅이 됐든 콜배팅이 됐든 뭐가 됐든지 그들이 자꾸 정해진 기간 내에 수익률을 몇 퍼센트 퍼센테이지로 찍어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찍어내야 되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어때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우리는 그 기업이 성장하고 있으면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요. 기다려주면 돼요. 기다려주면 됩니다. 우리는 시간이라는 장점, 시간이라는 무기로 그들과 싸워서 무찔러서 이겨내면 됩니다. 아니 너무나 쉽고 좋은 무기인데 그들은 막 어떻게든 주가를 내려서 예를 들어 공매도면 어떻게든 주가를 내려서 빨리빨리 수익을 내야 되고 또 주가를 어떻게 단기간에 올려서 수익을 해야 되고 계속 매도를 해서 퍼센테이지를 찍어내고 성과 실적으로 찍어내야 되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가장 편하고 가장 좋은 무기를 들고 있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이 조급해하지 마시고 좋은 종목은 잘 좀 굳건히 들고 가시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그런 기업들을 여러분들께 몇 개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앞전에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코스모 신소재 오늘 시세가 또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시세가 굉장히 잘 나와줬죠. 오리온도 매수하라고 말씀드린 단가 대비해서 바로바로 또 시세가 나와줬는데 바로 나오는 거는 뭔가 이때 당시에 이제 추세를 좀 돌려주겠구나 해서 바로 나오는 거이긴 하지만 단타로 보실 종목들은 아니에요. 오리온도 꾸준하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성이라는 종목도 소개를 좀 해드렸죠. 이거는 자연스럽게 지금 그냥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 시장이 약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랫꼬리를 길게 만들면서 만들어주는 시세, 모든 게 다 좋아요. 1분기에는 또 역대급의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그렇죠? 역대급의 영업이익과 역대급의 매출을 노려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잘 봐야겠죠. 그런데 주가는 역대급의 시세를 나타내주진 않고 있잖아요. 이런 건 한번 좀 가져갈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성, 오리온 이런 거 지금 단타로 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한번 꾸준하게 한번 놓고 가보시라고 제가 소개를 좀 한번 해드려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한 번씩 좀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열심히 고성장 중인 종목들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종목들을 많이 또 포트에 구성을 하고 있어요. 성장이 확실하다는 거는 물론 변수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성장이 확실하다? 그건 우리가 진짜 확실하게 한번 투자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종목들 제가 또 소개해 드릴 테니까 VIP 방에서 같이 좀 편입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말이어도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주말이면 또 여러 가지 교육 자료들도 제가 또 다 제공을 해드리니까 오셔서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리고요. 가입 문의 많이 주시고요. 자, 여러 가지 다른 타사에 비하면은 가입 비용이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금전적인 추가적으로 우리가 입을 털어서 소위 진짜 요즘 말로 입을 털어가지고 영업적인 걸로만 무조건 다가가서 원래 100만 원짜리인데 이게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 없어요. 정해지고 보인 데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그냥 하시면 되고요. 아마 이쪽 업계에서 저희만큼이나 양심적으로 하고 정직하게 하는 회사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이거 가입할 때 뭐가 어쩌니 저쩌니 이런 거 고민할 시간에 내 종목 더 걱정하고 좋은 종목을 어떻게 하면 내가 담아갈까에 대해서 그런 거를 좀 더 걱정하는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아무튼 자신있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가입 문의 많이 주시고 영상이 도움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정보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